저는 과거에 쇼핑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옷을 샀어요. 그래서 많은 옷을 샀는데 진짜 비싼 옷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샀다가 버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몇십만 원은 주고 산 옷들인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단돈 10,000원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옷장에서 뺄 건 빼고 남길 건 남기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패션힐러 최유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옷장이 좀 더 나의 행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옷장이 될까?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폴 자크 그릴로라는 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접하고 책을 찾아보다가 책에서 너무 기발한 문구를 발견한 거예요. 오리지널리티 플러스 심플리시티는 엘레강스다. 이분이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할 때 엘레강스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오리지널리티, 본질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심플함. 그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지 디자인에서 엘레강스가 추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진짜 너무 좋다. 그러면은 삶에서는 엘레강스 대신에 해피니스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 옷장에서 내 삶을 남기고 나머지 것을 제거를 하면 내 옷장이 되게 행복해지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옷장에서 뺄 건 빼고 남길 건 남기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저는 제일 먼저 쇼핑 전에 옷장을 꼭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보기랑 옷 사기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장보고 요리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메뉴를 정하고 레시피를 확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을 해요. 세 번째, 냉장고 문을 열고 내 냉장고에 뭐가 있나를 먼저 확인을 하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장을 보기 위한 쇼핑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장을 보죠. 그래서 장을 봐가지고 오면 집에 돌아와서 다섯 번째,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하고 장 볼 때 이렇게 그냥 이제 막 마트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그날따라 왠지 이거를 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재료들만 사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고 장을 보러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냉장고에 이미 충분한 그런 재료들을 또 사가지고 오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시식 코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음식들을 잔뜩 사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보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쇼핑하기, 옷을 사러 가는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쇼핑하러 갔다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옷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그 제대로 된 토털룩을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스타일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옷장을 열어보지 않고 쇼핑을 나갔다면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옷장에 이미 많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검정 바지가 되게 막 5벌이 있는데 5점이 있는데 검정 바지 또 사와. 왜냐하면 검정 바지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대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저렴한 옷들 혹은 마네킹에 걸린 전혀 내 삶과 동떨어진 옷인데 마네킹에 걸린 그냥 나를 그날따라 유혹하는 옷, 그런 것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곧 버릴 옷이 아니라 필요한 옷을 사고 싶다면 절대로 준비 없이 쇼핑하러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룩을 입을 것인지 그 룩에 필요한 옷이 뭔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습관적으로 사게 되는 프린트 원피스라든가 아니면 검정 바지라든가 검정 티셔츠 이런 것을 사지 않고 필요하고 오래 입을 옷을 사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팁은요. 옷을 살까 말까 되게 고민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옷을 1년에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까? 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냐면 저는 과거에 쇼핑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옷을 샀어요. 그래서 많은 옷을 샀는데 진짜 비싼 옷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샀다가 버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옷도 막 곰팡이 피어있는 옷도 있었고 그래서 막 이런 큰 장바구니에 몇 번이나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옷장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이거 다 몇십만 원은 주고 산 옷들인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단돈 10,000원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원도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을 하고 던지기 시작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1년에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까를 옷을 살 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 입을 때 옷의 가격을 n분의 1이라고 하면 옷의 가격을 1년에 입는 횟수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겨울 코트가 있어요. 겨울 코트 50만 원짜리 한 번 쓰는 게 너무 목돈이니까 가슴이 철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저도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주 3회 그 코트를 되게 자주 입을 것 같다. 기본 스타일이고 색깔도 여러 옷에 매치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50만 원 나누기 넉 달이 16주니까요. 16주 곱하기 3회. 그렇게 하면은 약 10,000원 정도가 나와요. 한 번 입을 때 내가 이 옷에 쓰는 돈이. 근데 또 제가 호피무늬 원피스도 쇼핑몰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산 거 있거든요. 5만 원 주고 산 건데 사실 코트는 50만 원이고 호피무늬 원피스는 5만 원이니까 원피스가 훨씬 더 지르기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몇 번 입었냐? 1년에 2번 입었어요. 그러면 이 원피스의 1회당 가격은 2.5만 원이 되는 거죠. 5만 원 나누기 2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이 호피무늬 원피스가 저한테는 비싼 옷이었어요.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옷이라도 자주 입는다면 비싼 옷이 아니고 싼 옷이라도 자주 못 입는다면 싼 옷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정말 중요한 꿀팁은요. 옷장 속의 옷을 입고 전신 사진을 꼭 찍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클래스를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 저한테 이제 선생님 옷을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바로 답을 절대로 드리지 않거든요. 옷장을 한번 열어서 그거를 다 입고 전신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 라고 해요. 왜 그런 숙제를 내드리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메타인지라는 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면을 좀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높아요. 메타인지가 높다는 말은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면은 뭐에 투자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 뭐는 그냥 좀 넘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신 사진을 옷을 입고 전신 사진을 찍어보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들 거의 탈진할 뻔했다. 다들 내 옷장에 이렇게 옷이 많은지 몰랐다 라든가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이런 검정색 바지를 사는지 몰랐다 라든가 이렇게 매치하기 어려운 옷들을 한 개 한 개 따로 사왔던 거를 몰랐다든가 다양한 말씀을 해주세요. 오답노트 만들기처럼 촬영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꼭 연휴 때 하루 정도 쉴 때요. 큰맘 먹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업이 되게 가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진단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찍어보고 나면 큰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그 큰 깨달음이 건강한 쇼핑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절의 옷은 모두 잘 보이게 탁탁탁 걸어두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여야 입거든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안 보이면 몰라요. 그리고 저는 옷을 다 걸어놓는데 걸어놓는 공간이 부족하시면은 잘 보이게 정리만 돼 있어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옷걸이 한 개, 옷 한 개 거세요. 어떤 분들 옷걸이 한 개 여러 개를 겹쳐 놓으시니까 이 옷 안에 이 옷이 또 있었네.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잘 해둬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 많이 줄어들죠.
제가 해보고 굉장히 좋았던 방법인데요. 멋진 백을 못 입겠다면 사진을 옷장에 붙여보세요 라는 팁입니다. 한 8년 전에 엄청난 톱스타 그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그분들 두 분이 공항에 짠 나타나셨는데 그 여배우 분의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되게 비싼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세점에서 발견하자마자 그냥 질렀어요. 한 달치 월급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좋았거든요. 한 달 후에는 왜 이렇게 무거워? 그 다음에 내가 들기에는 너무 포멀한 것 같아 라든가. 그래서 한 달 후에 후회가 확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 가방 겨우 이런 거였나? 선구매 후허탈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패턴이 후회를 하면서도 늘 반복이 됐었는데 어느 날은 몇백만 원짜리 핑크색 체인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이건 언젠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야지? 이렇게 해서 잡지에서 되게 크게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크랩을 해서 스크랩북에 넣어놨다가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옷장 문을 딱 열면은 그 문 안쪽 있죠. 거기다가 그 가방을 사진을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 때마다 가방이 나를 안녕 하고 반겨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가방이 내 옷에 뭐랑 어울리지? 어떤 옷이랑 어울리지? 를 이제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가방은 내가 언제 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이제 계속 문을 열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가방 나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가방은 내 삶과 동떨어진 가방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옷장에서 그 가방의 사진은 띄워냈고 마음속에서도 안녕 보내버렸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요. 굉장히 엉뚱한 팁인데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여행자인가? 라는 질문이죠. 제가 여행 가방을 되게 못 사요. 지지리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맨날 여행을 간다 하면은 맨날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그리고 결국은 1박 2일 가는데 정말 큰 거 막 갖고 가고.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패션 멘토이신 팀 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여행 가방 싸기 팁을 보고 머리에 번개가 번쩍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어떤 팁을 주셨냐면 여행 가방을 쌀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여행지에서 어떤 여행자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여행지에서 내 별명을 한번 지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프랑스를 여행하는 도시 멋쟁이라든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사파리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우리나라 맥락으로 가져오면 제주도를 여행하는 카페 탐방족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별명을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그 별명에 맞지 않는 옷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여행 가방 싸기 팁을 딱 봤을 때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했어요. 와, 여행 가방을 이렇게 싸면 옷장도 이렇게 싸면 되지 않을까? 옷장에 뭘 넣고 뭘 뺄지가 항상 고민인데 그러면은 인생을 여행이라고 하고 인생에서 나는 어떤 여행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저는 그 질문을 던져봐서 되게 다양한 문구를 막 썼다가 다 지우고 결국은 조용한 말괄량이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옷은 빼고 조용한 말괄량이한테 필요한 옷만 넣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옷장에 옷이 많지 않아도 내 옷만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해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행복하죠. 음식물 쓰레기 없고 룸메이트가 넣어놓은 거 없고 내 옷만 있어요. 그래서 본질이 아까 오리지널리티와 심플리시티가 둘 다 충족이 돼야지 옷장이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리지널리티, 나의 본질은 바로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여행자인가라는 질문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